식사들 하셨습니까? 앞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엔진 톱질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유튜브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뭐 블로그나 이런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을 말씀하시는 분이나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톱날이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게 되면은 결국은 톱질도 잘 안 돼요. 앞에 화면에 보셨다시피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은 엔진 톱날이 헛돌죠. 삐딱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톱질도 잘 안 될 뿐더러 이런 톱질이 이렇게 똑바로 안 됨으로써 목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톱바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엔진 톱날에 의한 문제도 톱날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톱바는 보시다시피 이 톱바가 날이 두 개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제 톱날에 가이드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톱날이 넓어져서 톱날이 이렇게 유격이 생겼을 경우, 유격이 생겼을 경우 이게 덜렁덜렁하죠. 이럴 경우가 이렇게 삐딱하게 자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톱날이 나무를 타고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유격이 있다 보니까 똑바로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것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 S자로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S자로 잘리는 경우는 톱날하고 톱바하고 밀착도가 떨어져서 이 톱바 사이에 있는 톱날이 유격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닳아서 이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톱바가 양쪽 날이 이렇게 있는데 톱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두께가 틀린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는데 이 톱바가 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커브로 잘려요. 지금 이거 잘린 것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3차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갑니다. 톱바 날 양쪽이 이건 간격이 똑같죠. 근데 얘는 간격이 이쪽은 좀 두껍고 이쪽은 얇죠. 육안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게이지로 재보면은 한쪽이 현격하게 톱바가 얇아요. 두 개의 이게 골 사이로 톱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나무를 삐딱하게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톱바에 날이 이렇게 흔들린다든가 딱 밀착이 안 되는 느낌이 나면은 그 톱바는 버리셔야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톱바의 이 간격을 맞출 수 있는 아직까지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톱바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뭐 톱바 싼 거는 뭐 19,000원짜리부터 비싼 거는 한 돈 1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비싼 톱바 사용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19,000원짜리도 사서 뭐 한 4, 5년 쓰고 버리고 또 사는 거나 아니면 비싼 거 사갖고 뭐 10년 쓰는 거나 똑같죠. 가격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건 선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처럼 톱바 날이 양쪽이 두께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톱바를 버리시고 다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톱바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톱날이 이게 편마모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톱바 청소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이지나 아니면은 타이 같은 두꺼운 타이 있죠. 이런 타이 두꺼운 타이로 이 톱바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청소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이물질이 들어있죠. 이러면은 오일 공급이 잘 안되고 오일 공급이 안되다 보면은 결국 이 톱바하고 톱날하고 마찰열 때문에 이 톱바가 계속 마모를 하겠죠. 마찬가지 톱날도 마모가 되고요. 그래서 이 엔진톱에 연료에 집어넣는 엔진 오일만큼도 이 체인 오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톱바 청소하고 이걸 많이 해주시고요.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흙이나 아니면 돌 같은 걸 이물질을 많이 긁어서 톱바하고 톱날이 마찰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은 이 지금 톱바도 마찬가지로 아래 위로 많이 검게 변질이 됐죠. 제가 굉장히 오래 사용한 톱바입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에 의한 변성이 좀 돼 있죠. 까맣게 변성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페인트도 많이 까졌죠. 이건 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페인트가 까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톱바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톱바 그 날 사이에 간격이 넓어져서 이렇게 톱날이 좀 많이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하게 잘라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톱날을 연마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톱날 연마가 잘못된 경우는 톱날 좌우측에 연마 상태가 좌우측이 차이가 나거나,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톱날의 연마 각도가 좌우측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연마를 하실 때 이 좌우측 톱날 연마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둥근 줄날만 가지고 이 연마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엔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톱날을 연마하시면은 각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가 아니면은, 그리고 연마를 많이 해보신 분 아니면은 각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보조기구,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스위스의 발로베라는 회사에서 나온 연마 기구입니다. 이런 연마 기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각도별로 30도, 25도, 35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각도에 맞춰서 연마를 하게 되는데, 톱날 각도가 많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이 나무를 많이 끌어오게 돼요. 나무를 많이 긁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측이 각도가 달라버리면은, 한쪽은 이렇게 서 있고 한쪽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 누워 있는 쪽만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워 있는 쪽 일이 많이 하는 쪽으로 톱날이 이렇게 휘어지게 돼 있어요. 톱날이 이렇게 휘어지게 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날을 딱 맞춰주는데, 요 각도 게이지에 따라서 날을 맞춰서 정확하게 가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보조 공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게 지금 아까 이 통나무를 자를 때 쓴 날이거든요. 이 날 각도가 이쪽 각도하고 이쪽 각도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현격하게 다르죠. 이쪽 각도는 한 30도 정도 되고요. 이쪽 각도는 30도가 훨씬 넘어요. 거의 한 40도 가까이. 이 각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30도 각도인데 이 각에 맞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좌측하고 우측하고 톱날 각도가 다른 겁니다. 톱날 각도가 다르면은, 톱날 각도가 크면 클수록 나무를 더 많이 절개를 하게 돼요. 더 많이 파먹게 돼요. 톱날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좀 덜 파먹고요. 한쪽 날만 나무를 많이 파고 한쪽 날은 나무를 적게 파니까 좌우 밸런스가 틀어지니까 많이 파먹는 쪽으로 톱바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파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톱날 각도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바이스에다 물려가지고 연마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바이스에 물리지 않고 엔진톱에다 물린 상태로 그냥 연마를 해버리면은 자세 때문에 반드시 좌우측이 각도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연마기를 사용하실 때, 연마를 하시면은 연마기를 대고서 연마를 하실 때도 이렇게 30도에 됐으면은 30도에 가장 편한 자세에서 연마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가장 편한 자세가 됐죠. 이 위치가 가장 편한 자세 되면은 이 위치에서 연마를 30도로 하셨으면은 다음 날도 동일한 위치에다가 놓고서 연마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다 놓으면은 날이 이렇게 갈리죠.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제가 손이 움직이는 각도가 앞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놓으시고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각도에다가 항상 연마를 하셔야지만이, 그런 버릇을 들이셔야지만이 동일한 각도로 연마가 됩니다. 연마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쪽 위치하고 이쪽 위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위치에다 놓고, 아니면 자신이 없으시면은 톱바에다 표기를 하세요. 연마하는 위치를 이렇게 연마하는 위치를 표기를 하시고, 뭐 이런 매직펜으로 표기를 하시고 항상 그 위치에다 놓고서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팔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삐딱삐딱해지죠. 여기다 놓으면은 각도가 좁아지고, 여기다 놓으면 각도가 커지겠죠. 내가 움직이는 팔각이 크니까.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위치에다 놓고 연마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을
각도를 맞춰서 똑같이 연마를 하셔야지 한쪽은 각도가 더 크고 한쪽은 각도가 더 좁고 그래 버리면은 나중에 나무를 자르면은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삐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연마 각도가 삐딱해서 그래요. 연마를 하실 때는 항상 일정한 각도로, 아니면은 이런 각도기가 표시되어 있는 연마기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각도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을 연마할 때는 이렇게 하면 30도, 이쪽에 연마할 때는 이렇게 되면 30도, 그리고 앞쪽에 되면 25도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30도 이렇게 맞추고서 줄질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인이 있어요. 소모 한계점 라인이 있는데 이 소모 한계점 라인하고 요 각도하고 똑같으면 됩니다. 예. 나란히 이렇게 연마를 하시면 되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톱바가 편마모가 났거나 아니면 이 간극이 넓어졌을 경우에 톱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삐딱하게 나무가 잘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톱날의 연마 각도. 연마 각도가 양쪽이 똑같아야지만이 톱날 파먹고 들어가는 각도가 일정하고 양쪽이 똑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톱날 연마 각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는 거는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연마 각도가 엔지톱이 잘못돼서 그래요. 나를 연마를 하시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바깥에서 나무 작업을 하시면은 뭐 통나무를 자르거나 그런 벌목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도 연마를 하게 되죠. 연마를 하게 되는데 야외에서는 대충 연마를 하시고 꼭 들어와서 복귀하셔서 이렇게 미니 바이스, 철물점 가면 한 2, 3만원이면 사요. 인터넷으로는 만 몇천 원에서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걸 사셔서 이 바이스에 물려서 정확한 각도로 연마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톱날 연마를 잘 하시는 분들은 셋 톱날보다도 훨씬 더 잘 들게 연마를 하세요. 연마하는 이 습관을 항상 들이셔서 바깥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저녁 때 복귀하셔서 반드시 톱바 청소, 엔진톱 청소, 그리고 톱날을 이런 정상적인 바이스에 물려서 정상적인 연마를 하셔야지만이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각도만 잘 맞춰서 연마를 하더라도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톱바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닳아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톱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톱바를 교체해야 되겠지만은 톱날 연마는 잘만 하셔도 삐딱하게 잘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엔진톱 작업하면서 나무가 삐딱하게 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많이 삐딱한 게 아니에요. 톱날하고 톱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점 염두하셔서 여러분들도 조금 연마에 아니면 톱바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